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모두 했고요. 6장 마지막이죠. 라플라스 변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9장과 10장에 있는 벡터 해석 부분을 추가로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최소한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은 이 라플라스 변환까지입니다. 이 라플라스 변환은 선형 미분 방정식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이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을 하면은 미분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으로, 그러니까 미분이 있는 방정식의 문제를 그냥 미지수만 있는 방정식의 문제로 바꿔서 풀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상미분 방정식보다는 2차 방정식이 훨씬 더 쉽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변환 중에 하나라서 좀 중요한데요. 이 변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역으로 보자면은 전기 회로망이나 용수철, 혼합 문제, 신호 처리 등등등 하는 공학이랑 물리학 영역에서 무척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전기 회로망 같은 거, RLC 회로라든지 이런 거에서 어, 저대역 주파수 필터링이라든지 고대역 주파수 필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식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할 때 보면은 라플라스 변환이 많이 이용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내용 자체, 그러니까 이걸 갖다 써먹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놀고 먹어도 되는 건 아닌데요. 이 라플라스 변화는 성격을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었던 거죠. 미분과 적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게 미분에 해당하고요. 역변환을 하는 게 라플라스 그 적분에 해당합니다. 왜 변환과 역변환을 이야기하냐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미분방 정식이 주어지면 이 미분방 정식이 주어지면은 얘를 갖다가 변환을 해요. 라플라스 변환이요. 그럼 얘가 대수방 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대수방 정식에 해가 있으면은 해에 대한 라플라스 역변환을 해요. 그러면은 미분방 정식에 해가 나오게 돼. 딱 요런 구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처음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역변환을 해가지고 결국은 미분방 정식의 해를 구하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플라스 변환과 역변환의 관계가 미분과 적분의 관계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이 역변환이라는 게 라플라스 변환을 하기 전에 모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녀석이 이 모양으로 바뀌는 건, 그러니까 바뀐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블라블라블라 해서 나와서 여기서 어떤 f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요 f에 대해 가지고 역변한 거죠. 어떤 녀석을 라플라스 변환했었을 때 f가 되는 녀석을 찾아서 그걸 주어진 미분방 정식에 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전체 스토리입니다. 제가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라플라스 변환 자체는 미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을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사실 개념만 좀 알고 있으면은 공식 몇 개에다가 미분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알면은 거의 대부분의 함수를 미분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적분은 좀 다르죠. 적분 공식 실컷 외워도 결국은 잘 못하거든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적분의 90% 이상은 치환 적분인데 치환이라는 것 자체가
얘가 변하기 전에 모양이 어떤 건지를 추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룹화를 시켜서 혹은 추상화를 시켜가지고 바꿔내는 작업이라 직관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더 앞쪽으로 가면은 우리 곱셈 정리랑 인수분해 정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곱셈 정리는 공식만 알면 그냥 바꾸면 되잖아요. 그냥 곱하면 되는데 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 공식 실컷 외워도 인수분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눈에 딱 봐가지고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면은 공식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못합니다. 이 라플라스 역변환도 좀 비슷해요. 즉 연습량이 좀 많이 필요한데 라플라스 변환과 역변환에 나오는 공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자면은 여러분들 교재에 제일 뒤쪽에 제일 뒤는 아니죠. 6장 제일 끝에 보시면은 306쪽이요. 306쪽에 6.8절에 나오는데 이게 라플라스 변환에서 사용되는 일반 공식이고요. 미분에서 보면은 뭐 F 플러스 G를 미분하면 F 미분한 거 G 미분한 거에다가 더해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있는 일반화된 내용들이 있죠. 그게 6.8의 내용이고 6.9는 이제 뭐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게 6.9입니다. 그 옆에 있죠. 307쪽에 이렇게 보면 20개가 있는데요. 정말 안타깝게 한 장을 더 넘겨도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표입니다. 번호가 45번까지 있네요. 이거를 공식으로만 보자면은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공식 45개, 역변환에 대한 공식 45개가 있으니까 총 90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90개 정도 되는 공식을 본 적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3번 정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언제일까요? 바로 구구단이죠. 구구단을 거의 우리가 한 6년을 배우죠. 6년 배워가지고 구구단 이제 겨우 써먹을 수 있을 때쯤 되면은 삼각함수를 갖다가 배우면서 삼각함수 관련 공식들이 또 나오는데 그게 또 한 90개쯤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적분이랑 관련된 공식들이 90개 정도 되는데 사실 이 구구단이랑 미적분이랑 관련된 것들은 꽤 오랜 시간 우리가 배우는데 비해 가지고 삼각함수랑 관련된 건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삼각함수랑 관련된 공식들이 나오면 되게 좀 약해지죠. 근데 이 라플라스 변화는 똑같이 90개 정도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뭐 한 약 3주 정도 안에 마치게 될 겁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죠.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긴데요. 학습 속도요. 어떤 학습량을 받아들이는 시간 혹은 능력이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이랑 10배 정도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1년 동안 배우는 아니 초등학교 때 배우는 모든 내용들을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한꺼번에 다시 복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학교랑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최종적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10배 정도 차이가 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습 능력은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의 1000배 정도가 됩니다. 물론 모든 분야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해해가지고 응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까지 기간이 그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구구단 배우는데 6년 걸렸죠. 예, 그거를 우리는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을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해하는 거야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은 6장에 있는 모든 연습 문제는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장 시험은 오프라인에서 볼 거긴 하지만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오픈북 시험일 거고 1차나 2차처럼 시간 제한을 주면서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적어도 절반 정도는 차지할 겁니다.
물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오프라인이니까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을 내주긴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야기하지만 연습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뻔한 문제인데 못 풀어요. 자, 뭐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는 요 정도로 하고요. 일단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걸 조금만 보죠. 처음에는 기본 개념을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도함수, 즉 f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이 뭔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f 프라임 혹은 인테그럴 f에 대한 변환, 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배울 겁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주어져 있는 미분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으로 바꾸게 돼요. 도함수와 적분의 변환 때문에. 그리고서 얘 역변환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좀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 단위 계단함수라든지 이 단위 계단함수랑 이어지는 제2 이동 정리, 그리고 통신 쪽에서 주로 전파나 뭐 이런 거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 용어긴 하지만은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에서도 나오게 되는 컨볼루션,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라플라스 변환의 미분과 적분, 그 다음에 연립 상미분 방정식에다가 라플라스 변환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되게 좀 양이 많죠.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거에 비해서는. 네, 이 많은 양들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해야지 됩니다. 오늘 우선 기본 개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우선 라플라스 변환의 기본 개념을 먼저 봅시다. 라플라스 변환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자, 일단 어떤 함수 f가 있을 때 그 f를 라플라스 변환했다라는 뜻으로 라플라스 변환 L의 필기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그냥 노테이션이니까 f를 L로 이렇게 괄호를 쳐놨으면 라플라스 변환을 한 거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거는 주어져 있는 함수 f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를 곱하고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준 겁니다. 즉 결국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를 갖다가 핵으로 갖는 적분 변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적분 변환이라는 거는 어떤 핵을 갖다가 포함하는 적분 과정을 통해 가지고 f가 원래 있었던 건 실수 공간이었었는데 이 공간에 있던 함수를 다른 공간으로 바꾼다라는 개념인데요. 공간을 변환한다라는 개념은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라 좀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아주 간단히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거는 식상으로 보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라는 거를 곱해서 함수에다가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한 것이다 정도로 이해를 먼저 하시기 바라고요. 요렇게 해서 적분 변환을 한 함수를 대문자 fs라고 보통은 써요. 이건 그냥 수식상에서 노테이션을 쓸 때 보통 이렇게 씁니다. 좀 간단히 쓰려고. 만약에 g를 갖다 라플라스 변환했다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하기 전에는 소문자, 변환한 다음에는 뭐 대문자 이렇게 쓴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걸 적분할 때도 보통 그렇게 자주 쓰고 있죠. 그리고 주어져 있는 이 라플라스 변환을 한 f를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즉 대문자 f로 나온 어떤 함수를 갖다가 보고서 이게 이전에는 어떤 거였을까를 찾아내는 거를 역변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역변환을 하면은 원래 그 함수가 나와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적분을 할 때 결국은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잖아요. 나오는 값이 발산을 할 수도 있죠. 무한대까지 하니까. 즉 우리가 이상 적분을 하는데 라플라스 변환이 정의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는
어쨌든지 간에 이 적분이 의미 있는 값이 될 때 우리는 라플라스 변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쨌든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이상 적분을 하더라도 값이 제대로 나오는 경우를 뜻해요. 그러면은 주어져 있는 함수 f가 라플라스 변환이 가능한 녀석인지 아닌지가 좀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되겠죠. 안 되는 녀석 갖고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화의 존재성을 갖다 고민을 하는데 이 존재성에 대해서는 증가 제한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은 라플라스 변화는 항상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증가 제한이라는 말은 자, 주어져 있는 어떤 함수 f의 절대값이야. 물론 t값에 따라 가지고 f가 계속 바뀌겠죠. 그런데 그렇게 바뀌어가는 와중에도 익스포넨셜로 표현되는 어떤 특정한 함수가 있어가지고 주어져 있는 f보다는 항상 값이 크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함수가 있는데 좌표상에 뭐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이 있어요. 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랑 상관없이 어떤 익스포넨셜 함수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얘보다는 항상 위쪽에 있는 이런 익스포넨셜 함수가 한 개 있으면은 이거를 증가 제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주어져 있는 f보다 빨리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존재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일반적으로 지수함수보다 빨리 증가하는 함수는 팩토리얼 함수뿐이 없습니다. 자연계 내에서. 그래서 자연계 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현상을 나타내는 함수들은 다 라플라스 변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주의해서 봐둘 게 지금 이 조건에서 f가 연속이라야 된다는 조건이 없죠. 네, f가 불연속이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적분을 할 때 f가 매저 0인 곳에서 불연속인 거는 다 적분이 가능하거든요. 매저 0이라고 그러면 헷갈리죠. 자, 구간 단위로 불연속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다 적분이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해두세요. 아니면은 불연속인 지점이 조금 더 좁은 개념으로 보는 거지만 불연속인 지점이 유한계이면은 된다. 연속일 조건은 없어요. 불연속이라도 됩니다. 이게 라플라스 변환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특정 함수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한번 해보죠. 우선은 주어져 있는 f가 상수함수인 1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걸 라플라스 변환을 한다는 건 정의에다 그대로 넣어주면은 1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를 곱한 다음에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는 거니까 지금 이런 식이 나오겠죠. 자, 이걸 적분을 하려면은 아주 원칙적으로 다 쓰자면은 무한대일 때는 우리가 적분을 못하니까 0부터 t까지만 적분을 해주고 극한값을 취하면 되겠죠. 얘는 적분을 해보면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s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이걸 0부터 t까지 적분을 하는 거고 앞쪽에 리밋이 붙어 있죠. 따라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t가 무한대로 가니까 결국은 s분의 1만 남습니다. 즉 1을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분의 1이 나와요. 자, 4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물론 직접 해봐도 되는데요. 해볼 필요 없이 자 4가 되면은 이게 4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4인 녀석은 그냥 밖으로 나올 수 있죠. 따라서 다 똑같게 갈 거고 여기가 4가 될 겁니다.
즉 상수함수 뭐 k를 갖다가 라플라스 변환한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결과값은 s분의 k라는 얘기입니다. 자, 상수 k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s분의 k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307쪽에 보면은요. 라플라스 변환표 1번이 1을 변환했었을 때 s분의 1이죠. 그리고 뒤쪽에서 배우게 되겠지만은 라플라스 변환의 선형성 때문에 k를 갖다가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k가 됩니다. 자, 이제 다른 걸 해볼까요? 이번에는 익스포넨셜 at를 라플라스 변환할 거예요. 이렇게 되죠. 자, 마이너스 st랑 at랑 묶으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마이너스 at가 될 거고,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무한대가 t에 들어가면은 얘네들 계산하고 나면은 s-a분의 1 이렇게 나올 텐데, 조건이 좀 있죠. t에 무한대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값으로 보면은 결국 마이너스 s-a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a의 t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리밋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0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이걸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s-a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죠? 네, s-a가 최소한 0보다 커야 되죠. 아까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 위쪽에서도 이 녀석이 t가 무한대로 갈 때 0이 되기 위해서는 s가 0보다 커야 돼요. 즉 이렇게 나온 녀석은 정의 되기를 s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 s가 a보다 커야지 됩니다. 정의가. 그게 그냥 암묵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바닥에 깔려 있는 얘기예요. 자, 우리 지금 두 개 했습니다. 익스포넨셜 at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을 했어요. 자, 계속 봅시다. 이번에는 ft가 t예요. 0부터 무한대까지 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해야죠. 부분적분을 썼네요. 앞쪽에 있는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텀이요. 무한대가 들어갔고 0 되겠죠. 조건은 s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0 집어넣으면 0 되니까 없어지고요. 결국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보면은 여기에서 s분의 1을 제외하고 나면은 뭐랑 똑같아요? 예, 라플라스 1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s분의 1 라플라스 1이 되고요. 라플라스 1은 s분의 1이었었죠. 따라서 s제곱분의 1이 되네요. 자, t는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나면은 s제곱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 더 일반화해 봅시다. t의 n승이요. 자, t의 n승을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면 정의에다 넣어보면은 t의 n승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고 부분적분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어차피 s가 0보다 크면은 t의 n승에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상황에서 t의 무한대가 들어가게 되면은 극한으로 보내보면은 0이 되죠. 그래서 뒤에 텀만 남는데 뒤에 텀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면은 결국 뭐랑 같아요? 그렇죠. t의 n-1승의 라플라스 변환이랑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가 보면은 결국 t의 n승을 라플라스 변환한 거는 sn승분의 n 팩토리얼 곱하기 라플라스 1이랑 똑같아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sn 플러스 1승분의 n 팩토리얼. 자, 이거 실수 많이 합니다. 분자에 n 팩토리얼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분모에는 n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쉬워 보이는데 다른 쪽으로 좀 보죠. 자, s분의 1을 역변환이요. 이거야 원래는 뭐였어요? 1이죠. s제곱분의 3은 역변환하면 저 t를 변환하면 s제곱분의 1이니까 s제곱분의 3을 갖다 역변환하면은 3t가 나옵니다. t의 n승을 변환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s 3승분의 1을 갖다가 역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뻔히 t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원래 t제곱을 변환을 하면은 위쪽에 2가 있어야 되니까 위에 2 넣어주고 앞에 2분의 1이 있었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관계들은 뒤쪽에 조금 이따 보게 될 선형성 때문에 그대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를 할 때 변환을 배우면은 항상 역변환을 고민해야 됩니다. 자, 조금 전까지 t의 n승을 우리가 했었죠. 근데 조금 전에 했었던 거는 t의 n승에 n이 자연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좀 봅시다. 자, 그러니까 t의 a승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라플라스 t의 a승. 이것도 그대로 정의에 넣어보죠. 자,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이거 하려면은 부분적분 해야 되겠네요. 자, 부분적분을 했는데 모양으로 보니까 첫 번째 텀은 0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s를 밖으로 빼내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한테 살짝 익숙하다 그러면 조금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은 요걸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아마 5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한 거에서 보면은 우리가 베셀 펑션 그리고 르잔드르 펑션을 갖다가 할 때 잠깐 감마 펑션이라는 거를 했었을 텐데요. 그 감마 펑션 모양입니다. 감마 펑션의 정의가 이렇게 되죠. 감마 a는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ta-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dt. 그러면은 t의 a 마이너스 1승이 감마 a니까
t의 a승 형태로 되어져 있으면은 감마 a 플러스 1이겠죠. 그래서 t의 a승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감마 m 플러스 1은 이게 자연수일 경우에 m 팩토리얼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따라서 a가 자연수면은 이전에 있었던 t의 n승 이거랑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조금 다른 걸 볼까요? 다른 건 아니죠. 조금 응용을 해보죠.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t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일단 나오겠네요. 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자, 감마 2분의 1이 네, 루트 파이죠. 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리고 하나 제가 빼먹었는데 이야기하다 이쪽이요. 여기에서 조건이 있는데 a는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는 항상 커야 됩니다. 실제 나온 형태를 보더라도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s의 0승이라서 상수가 나와버리거든요. 나온 결과값으로도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은 중간에 우리가 감마 펑션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때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이게 성립한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t의 2분의 1승 넣어보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마 함수의 성격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감마 n 플러스 1의 n 팩토리얼이 되는 이유가 감마 a 플러스 1은 a 감마 a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감마 2분의 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분의 1 감마 2분의 1. 그래서 감마 2분의 1이 아까 루트 파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은 교재 307쪽에 라플라스 변환표가 있는데 그 변환표에 있는 것들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하게 된 겁니다. 뭐 그 변환표 쪽으로 가지를 않더라도 307쪽까지 보지를 않더라도요. 256페이지야. 일단 256페이지에 보면은 표 6.1이 있는데 이 표 6.1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지금 했죠. 이거 6개 일단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조금 있다가 7번부터 12번까지도 우리가 하면서 얘네들이 워낙에나 기본형이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갖다 봤고요. 라플라스 변환의 성질 중에서 선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거는 6.1절이요. 306페이지에 보면은 있는 첫 번째 박스예요. 자, 이 라플라스 변의 선형성은 두 번째 박스인데 선형성이라는 거의 의미 자체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이죠. 자, 사실 선형성이란 말 자체가 곱셈과 덧셈이랑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더하기라는 연산은 선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뉘앙스가 이상하긴 하지만은 그리고 미분 선형성 갖고 있죠. 적분 선형성 갖고 있는데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녀석이 적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때문에 중간에 별다른 조작을 한 게 없으니까 라플라스 변환도 선형성을 갖고 있다.
이런 스토리로 그냥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이 선형성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어떤 게 가능한지 좀 봅시다. 일단 예제 6.1.3인데 코사인 하이퍼블릭 AT랑 사인 하이퍼블릭 AT요. 자, 코사인 하이퍼블릭 AT는 2분의 익스포넨셜 AT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고요. 따라서 라플라스 변환을 한다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바꿔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선형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더하기랑 분모 2를 갖다 다 분리해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앞쪽에서 우리가 했었던 익스포넨셜 A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을 하면은 얘네는 이런 모양이 나오고, 요걸 통분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코사인 하이퍼블릭 AT는 S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S, 사인 하이퍼블릭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로 찍고요. 각자 한 녀석에 대해서 통분을 해주면은 S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A. 자, 반복하지 않더라도 외워둬야 되겠죠. 코사인 하이퍼블릭 AT, 사인 하이퍼블릭 AT의 모양이 분모가 S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거 기억하고 분자는 S랑 A가 되는데요. 기억하기 좀 힘들면은 코사인은 앞자가 C고 사인은 앞자가 S죠. 그래서 사인은 S가 앞에 있으니까 A를 써줬고요. 코사인은 없어서 S를 쓴 겁니다. 근데 사인과 코사인, 코사인 하이퍼블릭과 사인 하이퍼블릭을 봤었을 때, 즉 쌍곡함수와 삼각함수를 보면은 쌍곡함수는 쌍곡선에서, 그리고 삼각함수는 원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원이랑 쌍곡선의 기본형이 원은 x제곱 플러스 y 제곱 이퀄 1, 쌍곡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퀄 1,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으로 되는 삼각함수와 쌍곡함수들 간에 있는 관계식은 이 둘이 성질이 비슷한데 부호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찍어 봅시다. 코사인 AT랑 사인 AT를 갖다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제 성질이 비슷하고 부호 차이 정도만 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바꿔낸다라면은 코사인 AT 같은 경우에는 S제곱 플러스 A제곱 분모가, 사인도 마찬가지로 S제곱 플러스 A제곱이고 분자는 뭐 S가 나오던지 아니면 마이너스 S가 나오던지, 사인 AT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A가 나오던지 아니면 플러스 A가 나오던지 뭐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이야기한 거는 다분히 상상입니다.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사인과 코사인, 사인 하이퍼블릭과 코사인 하이퍼블릭이 쌍곡과 삼각함수 관계 내에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대칭 형태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거랑 관련되어져 있는 식들도 그런 대칭 형태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좀 상상을 해본 거고요. 그렇다면 그런 모양들, 지금 이야기한 모양들 중에서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해보면 다를 수도 있는데 꾸준히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볼 때마다 그 전에 있었던 걸 가지고서 그 다음 거를 유추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요. 때문에 무언가를 할 때 새로운 곳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서 새로운 녀석들을 해석을 해야 돼요. 계속. 새로운 거는 물론 새로운 시야로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거면은 나는 A 하다가 B를 할 때 A를 했던 경험을 전혀 써먹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면 곤란하겠죠. 항상 여러분이 어떤 걸 전공을 하든지 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전공을 했죠. 따라서 제가 공학을 바라볼 때는 항상 수학이라는 관점에서 공학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나오든지. 반대로 여러분은 수학을 갖다가 볼 때 항상 공학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써먹을까라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수학이라는 논리가 전개되어질 때 공학의 논리를 가지고서 어떻게든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와중에 수학적 논리를 받아들이면서 시야를 확장해 나가는 거지, 그냥 공학 버리고 수학 보고
공학에 대한 내용 할 때는 수학 버리고 공학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학 내용 안에서도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가지고서 확장을 하면서 보는 시야를 다르게 볼 수 있는 방식들을 갖다 익혀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아까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학습 능력이 1000배가 차이가 나야 된다고 했는데 그 1000배가 차이가 나려면은 유추하고 추측하는 능력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게 말해서 이렇고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때려 맞추는 거예요. 다분히 직관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는 건데 그 직관 자체의 밑바닥에는 계산 능력에다가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맞았을 때 되돌아와 가지고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어쨌든 뭐 다른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요 다음 걸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엔 그냥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를 해보죠. 조금 전에 쌍곡함수 할 때는 AT라고 했는데 사인 쪽으로 와서는 오메가 t라고 하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오메가라는 녀석이 주파수랑 관련 있는 무언가를 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얘를 해볼 건데 그냥 정의에다 넣고 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선형성을 배웠으니까 걔를 좀 이용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사인 오메가 t에 대해 가지고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정의에다 넣습니다. 그럼 이거 뻔히 익스포넨셜이랑 사인이 나왔으니까 부분적분을 해야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부분적분 한 번 더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구해도 되는데요. 이 상태로 놓고요. 그럼 얘는 S분의 오메가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코사인 오메가 t를 갖다 라플라스 변환한 거죠. 그래서 S분의 오메가 라플라스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고 코사인 오메가 t도 정에다 넣고서 보면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첫 번째 텀이 없어지질 않아요. 위쪽에 있는 녀석에서는 오메가 넣으면 물론 0 되고 오메가가 아니라 인피니셔 무한대로 가면 t가 무한대로 가면 0이 되고 t에다 0을 넣었을 때도 사인 0이 0이기 때문에 0이 되는데 비해서 코사인은 코사인 0이 1이잖아요. 그래서 남는 게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황에서 사인 오메가 t가 s분의 오메가 라플라스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요 텀에다가 넣어주죠.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은 얘랑 같죠. 그래서 넘겨줍니다. 그리고서 정리를 하면은 코사인 오메가 t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 아까 코사인 하이퍼블릭 at가 s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s. 예측했던 거랑 비슷해지죠. 그리고 마저 계산을 하면은 사인 오메가 t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일단 요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언급을 한 게 교재 256페이지를 보면은 표 6.1에 있는 1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번까지 있는 내용들이고요. 물론 여기에서 11번이랑 12번은 빠집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 더 추가되어야 되는데 1번부터 10번까지는 외우고 있기 바랍니다. 요게 여러분들 제일 뒤쪽에 보면은 라플라스 변환표라고 해서 나온 거에 1번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 1번부터 아니 9번이 아니라 1번부터 6번까지 그 다음에 13, 14, 15, 16번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전부 다는 아니고 감마함수랑 연결되어져 있는 걸 제외하고 8개만 먼저 봅시다. 자, K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K, T는 S제곱분의 1, T의 N승은 Sn 플러스 1승 분의 N 팩토리얼, 익스포넨셜 AT는 S-A분의 1, 코사인 오메가 T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 사인 오메가 T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코사인 하이퍼블릭 AT는 S제곱 마이너스 A 제곱분의 S, 사인 하이퍼블릭 AT는 S제곱 마이너스 A 제곱분의 A 이렇게 돼요. 자, 기억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 기억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외워야 됩니다. 10개를 다 외우는 게 나 힘들다. 그럼 일단 감마함수에 대한 거 2개 빼고, 뭐 정확히 3개인가요? 3개 빼고 지금 눈앞에 있는 8개만 먼저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외울 때는 정방향만 외우면 안 돼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제가 시간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적어도 지금 눈앞에 있는 8개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 외우셨습니까? 혹시 자기가 잘 못해요, 아직 헷갈린다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뭐 그 표를 눈앞에 놓고 풀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잠깐 멈춘 다음에 다시 한번 외워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눈앞에 있는 9개 이 문제를 지금 풀어보시는데 시간은 뭐 한 20분 정도, 사실 충분히 외우고 있으면은 이 문제들을 다 푸는데 뭐 문제당 한 1분 정도씩이면 원래는 다 풀 수 있습니다. 1분이면은 계산까지 다 마칠 수 있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2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일단 멈추신 다음에 얘네들을 갖다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0분 정도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세요. 자,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것부터 라플라스 2t 플러스 8이니까 선형성에 의해서 둘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나가지고 t랑 8에 대해서 해주면 되죠. 둘로 나눈 다음에 각각 해주면은 t가 s제곱분의 1이었으니까 s제곱분의 2 플러스 s분의 8, t 3승은 바로 나오죠. S4승분의 6. 자, T4승 분의 2 플러스 S분의 3을 역변을 하는 거니까 일단 둘로 찢은 다음에 고민하면 됩니다. 따라서 S4승 분의 1 얘에 대한 역변환만 해주면 되죠. 6분의 T3승이 나오니까 위쪽에 2가 있어서 약분해서 없어졌고요. S분의 1이 1이니까 S분의 3은 3이 나오겠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뭐 얘 중간 과정 거칠 필요도 없이 막바로 나올 겁니다. 자, S제곱 플러스 4분의 S 플러스 2를 갖다 역변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얘를 알고 있는 모양으로 바꾸려고요. 둘로 찢었고요. 분자를 찢은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분모가 S제곱 플러스 4로 되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얘네들 사인의 형태란 이야기죠. 아니면 코사인. 그래서 얘는 코사인 2t 플러스 사인 2t. 여기서 주의하실 거 분모 4 나왔지만은 2의 제곱이니까 맞춰지는 겁니다. 자, 6번 S-3분의 2. 네, 아까 익스포넨셜 AT가 그랬었죠. 따라서 얘는 익스포넨셜 3t가 될 거고요. 앞에 2 붙습니다. 선형성 때문에. 7번 sin t 플러스 3분의 파인데요.
자,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해주면 되니까. 그럼 코사인 3분의 파이 같은 게 2분의 1이고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이렇게 되겠네요. 8번 코사인 하이퍼블릭 2t. 자, 얘는 s제곱 마이너스 4분의 s가 될 거고, 자, 이것도 하려면 조금 전에 해봤었던 거예요. 몇 번에서 해봤습니까? 5번에서 했었던 거네요. 그거랑 똑같이 식을 좀 정리를 해줘요. 이렇게 부분 분수를 찢은 겁니다. 찢어 놓고 나서 각각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9개를 봤는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지금 해둬야지 될 게, 사인, 코사인이던 뭐든지 간에 일단 사인과 코사인 뭐 얘네들 분모가 뭘 해야 돼요? s에 대한 2차를 해야 되죠. 즉 분모에 뭔가 상수항이 붙어 있으면은 다항함수 쪽으로 일단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걸로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녀석을 다항함수나 삼각함수, 쌍곡함수로 끌고 가려면은 분모는 2차든지 아니면은 상수항이 없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 놓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정변환일 때는 별로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요. 역변환일 때 항상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원활히 할 수 있으면은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다 끝난 겁니다. 일단 6.1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했는데요. 6.1에서 지금 딱 하나만 안 했어요. S이동 정리라는 건데 그것만 제외하고 전부 다 한 건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출석 과제는 앞쪽에 있었던 공식 있죠. 자, 여러분 256페이지를 보면은 1번부터 12번은 표 6.1에 쭉 번호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1번부터 10번까지요. 자, 보고서 읽어보면은 1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제곱분의 1, t제곱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3승분의 2팩토리얼. 요건 빼도 되겠네요. t의 n승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n승 플러스 1분의 n팩토리얼. 이런 식으로요. 우선은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보시는 이 변환 공식을 외우는 게 낫겠습니다. 자, k는 s분의 k, t의 n승은 x n승 플러스 1분의 n 팩토리얼, 코사인 오메가 t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 코사인 하이퍼블릭 at는 s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s, t는 s제곱분의 1, 익스포넨셜 at는 s 마이너스 a분의 1, 사인 오메가 t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사인 하이퍼블릭 at는 s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a. 거꾸로 s분의 k는 k, s n승 플러스 1분의 n 팩토리얼은 t의 n승. 이런 식으로 ft에서 라플라스 f로 가는 거 8개, 라플라스 f에서 ft로 가는 거 8개를 갖다가 표를 안 보고 머릿속에, 표를 안 본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내에서 중요한 게 요거 8개다라는 걸 갖다가 머릿속에 넣고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외울 때 여러분이 오늘 출석 과제인데요. 자, 요렇게 순서라고 하기보다는 파란색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가는 거 쭉 한번 말하고요. 빨간색에 대해서 파란색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말을 할 때
K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K이고 S분의 K를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K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K를 변환하면 뭐 T의 n승을 변환하면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8개 얘기하고 반대로 S분의 K Sn 플러스 1승분의 n 팩토리얼은 변환하면 뭐 이런 식으로 8개를 갖다 쭉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 내에서 외우는 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일단은 외워야 되겠죠. 물론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외운 거 얼마 못 가서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외워둬야 돼요. 자, 요게 출석 과제고요. 요 강의를 듣는 오늘 자정까지 그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치사하게 보고서 읽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내에서 찍어가지고 올리시면 돼요. 여러분 얼굴 정도 나와도 되고 얼굴 정도만 나와서 나오게끔 하고 여러분이 중얼중얼 이야기하는 것들 나오게끔 찍으시면 되겠네요. 별로 어렵진 않겠죠? 8개뿐이 안 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